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정말 미쳤죠. 우리나라가 IMF 충격을 받았던 98년도에도 연평균 환율이 1395원이었는데 2025년 환율은 1400원을 고사하고 이거 정말 새로운 균형점이 1500원에서 열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최근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 달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근데 경제 뉴스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문제는 달러에 있는 게 아니라 원화에 있습니다. 엔화, 유로화,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까지 모두 대비해서 원화가 처절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들 환율 좀 오른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네가 무슨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자녀를 유학을 보내기래 아니면 뉴욕에서 쇼핑을 하기를 해? 한국에서만 사는데 달러 만져볼 일도 없는데 환율이 오르든 말든 도대체 뭔 상관이냐?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상관이 있지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 가격.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야, 두바이유 올해 초까지만 해도 80달러 하던 게 64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서부 텍사스유도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가고 있죠. 전 세계인들이 유례 없이 안정되고 낮은 에너지 가격을 즐기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 어떻죠? 역대급 원화 약세로 원화로 표기되는 에너지 가격이 1년 중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 휘발유, 전기세, 가스비까지 오르는 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고요. 야, 진짜 내 월급, 내 소득은 오를 기세가 없는데 앞으로 진짜 물가 많이 오르겠다, 그죠? 그럼 최근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이야? 그리고 또 우리는 개인 단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건 금리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또 반년 정도 있었던 정말 원화 가치의 역대급 폭락을 랠리는 기존에 있는 금리 이슈보다 정말 한국에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다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환율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나라의 경제 활성도, 체급과 굉장히 유사하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상품을 더 많이 사고 싶고 한국에 더 투자하고 싶으면 원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한국의 상품들이 인기를 잃고 야, 왜 한국에 투자해? 다른 데도 많은데? 이렇게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가치가 하락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한국 수출 정말 미친듯이 잘 되는데?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떡상하긴커녕 떡락한다고? 실제로 그렇죠. 한국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똔똔이거나 플러스 되는 걸 넘어서 매달 한국의 강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한국 돈으로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3년 연속으로 흑자를 낸 건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흑우야, 이상하잖아. 국내에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해외에 그렇게 많이 물건들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데 외환시장에서 그 많은 달러들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원달러 환율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궁금하신 게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2010년대 후반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토대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더 이상은 한국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중 하나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왜 현금 대부분을 원화가 아니라 해외에 달러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삼성전자 재무제표상엔 현금이 112조 원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엔 11조 뿐이다. 국내에 50조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한국의 캐파를 50조 원이나 투자해야 되는 지출이 확정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오기를 주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우리나라에 수출을 이렇게 쫙쫙쫙 하는 자랑스러운 기업들은 왜 환율을 안정화시켜주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약간 그 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유보금을 대대로 가지고 왔던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딱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터치하다가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원달러 환율을 확 낮추던 시기, 그리고 또 한동안 안정적인 환율이 유지되던 시기. 야, 환율 예측이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걸 이렇게 또 맞춰? 진짜 대단하다.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파운드리 공장 확장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됐다. 얼른 현금으로 쌓아놨던 달러 원화로 바꿔서 월급 주고 건물 세우자 하면서 들어왔었죠.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삼성전자가 현금이 112조 원이 해외에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저하고 있는 건 원화 가치가 이 정도로 박살났는데 심지어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의 행방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 원화 매수세로 잘 돌아서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끝도
끝도 없는 원화 약세를 주도하는 정말 새로운 힘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죠. 한국인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미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국예금보험공사 가면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채권을 얼마를 사는지 거의 실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게 코로나 때부터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약 300억 달러 규모였던 게 2022년 고금리 기조로 바뀌면서 살짝 주춤하다가 2023년부터 풀 악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2024년 한 분기 만에 300억 달러, 야 50조 원이 늘었고요. 그 이후로 1년 후 6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야, 한국 돈으로 100조 원. 이제는 바야흐로 한국에서 개인이 해외 투자하는 한국인 잔고가 200조 원을 넘는 시대다. 올해 들어서 매분기 그 잔액이 30%씩 증가하고 있고요. 5년 동안은 5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년에 100조 원을 샀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정말 역대급이라는, 올해나 되니까 100조 원 겨우 비벼볼 만하지 평년에는 100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한 돈이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서 벌어놨던 달러보다 더 많은 개인의 돈들이 미국으로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엔 한국인들이 달러 자산을 살려고 혈하니까 정말 감도 안 잡히는데, 실시간으로 환율틱을 계속 보시는 외환시장 담당자들이 요즘 몇 달 동안 오전 9시가 되면 진짜 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9시 땡 치자마자 이게 틱이 딱딱딱 이렇게 오른대요. 한국 개인 투자자 형님들 9시에 출근하자마자 딱 증권사 앱을 켜갖고 이렇게 환전을 딱 땡기시는 거야. 야, 근데 1,400원이 넘어서 고점 스멜이 살짝 나기 시작했는데도 이게 미친듯이 투자에 나선 게 한국인들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여기 한술 더 떠서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이라는 킹갓연금, 국민연금이 2025년 7월부터 기존에는 외환시장에 최대한 환율을 좀 보호하고 또 해외 투자를 하고자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환해지를 해서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국민연금 행동이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와서, 야, 너네 원화 가치를 높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너네 그러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해버린다? 그렇게 엄포를 놔서 미국 형님들이 엄포 놓으면 어쩔 수 없죠. 최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1,440원, 1,450원 이렇게 굉장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3조 원, 4조 원, 5조 원씩 달러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너네들 한국에도 좋은 주식 많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라? 왜 이렇게 해외 주식을 사고 지금 같은 킹 시국에 하필이면 달러를 사재 끼는 거야. 너네들 때문에 한국 국민 전체들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고통받는 거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비싼데도 해외 투자에 나서는 한국 국민들,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해외 주식 200개국 중에서 단일 국가 63%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 개인 투자자 형님들이 미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S&P 500 물론 살짝씩 등락폭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사면 뜨끈한 국밥처럼 시장 수익률이 우리의 인생을 담보해주는 나라의 주식, 매년 연평균 실질 수익률로 7% 수익률은 140년 동안 보여주었던 국가. 그래프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자산이고 이런 게 주식이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요즘에 코스피 정말 잘 나가는 거 몰라? 왜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 외국 주식만 사려고 그래? 코스피 좀 사. 알죠? 코스피 좋은 거 아는데, 여기는 한국의 주식을 사보고 보유해 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코스피는 초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을 진짜 지옥 같은 2000대에서 버텨야만 했고요. 그리고 등락폭 4천으로 뛰는 데까지 1년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년 동안 딱 상승장에 있을 1년을 맞추지 못했으면, 배당금을 제외하면 실질소득에서 0%나 마이너스 성장밖에 못한 거야. 야, 진짜 이런 코스피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아니, 왜 요즘에도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라갔다지만 실제로 하이닉스로 부자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15만원에서 20만원 되면 팔아버리고, 또 20만원에서 25만원 되면 그냥 또 팔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하다 40만원, 50만원. 인간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다 먹는 거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어. 그런데 S&P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치를 주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닷컴 버블도 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고 빠지는 시기도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만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장이 좋아도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 자산을 사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요. 올해는 물론 코스피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4%, 5%에서 7%, 8% 밴드로 확 끌어올렸던 것도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부터 시작이었죠. 물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일찌감치 미리미리 해외 자산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착잡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턴 지극히 찐득한 방구석제 뇌피셜인데요. 원화 가치 하락으로 누가 제일 손해봤냐? 제가 생각했을 땐 한국인들 모두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평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들 많으시죠? 한국의 통화량이 늘고 돈이 풀어지면 누가 손해냐? 실제로는 소득
소득 분위기가 낮은 분들이 지원금들은 받지만 결국 늘어난 유동성들 때문에 부자들이 더 개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원화 가치 하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 하락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원화 가치가 약 30%가 떨어졌는데 뭐 50억, 80억 하는 강남의 아파트들도 달러 기준 구매력으로 보면 원화 표시로 보면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도 않고요. 의사, 변호사, 금융계에 종사하는 그런 고액 연봉자분들의 생애소득도 사실 할인해서 오늘날의 순현금 가치로 본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30% 빔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저처럼 가지지 못하신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헤헤헤 그렇게 재산 많이 가지고 있더니 아유 꼴 좋다, 나는 이제 벌면 되지롱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잡고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미 쌓아놓은 자산은 많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앞으로 받게 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결국에는 원화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초장기 원화 채권이랑 굉장히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치도 배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우리들이 벌게 될 돈들의 구매력도 사회초년생,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하셔야 될 그런 많은 분들의 구매 가치도 함께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극히 주관적인 저 흑우의 뇌피셜을 돌려보면 내수시장을 노리는 사업 또는 그런 사업의 근로자 여러 가지 떠오르죠. 뭐 카페부터 해서 건설업, 심지어는 변호사, 의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국내에 국한된 전문직들, 물론 그게 꿈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20대, 30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젊음이 있을 때 앞으로 부가가치가 크게 뛸 것 같지 않은 사업에 내 젊음을 바치는 건 조금 주제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10대, 50대 분들은 내수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고레버리지 비즈니스나 투자는 정말로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가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럼 반대로 뭘 해야 되나?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는 분들 아마 이런 그룹에 많이 속하실 것 같은데, 해외 고객, 한국으로 온 관광객도 좋고 혹은 해외 고객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수출에 용이한 상품을 기획하거나 그런 회사에 입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수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넓어지고 있죠. 예컨대 프리랜서 분들은 크몽이나 숨고와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 일거리를 많이 따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요즘 챗GPT 번역도 정말 잘해주는데 꼭 국내 플랫폼만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외를 타겟하는 이런 이집트, 터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에도 이런 시장의 앱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곳에 이제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약간은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면 가뜩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를 벌어오고 파운드로 벌어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구매력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요즘 저는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는데 해외 주식 26%, 국내 주식 19%, 물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는 수치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또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율을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시대에 고작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절반 혹은 절반 넘게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전 세계적인 펀드,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70%를 해외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은 원화 가치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